안녕하세요. 2500년 전에 노자가 남긴 딱 한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짧은 문장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4명을 만나서 와, 이게 정말 폭발적인 지혜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볼까 하는데요. 노자 2장을 완전히 다른 4개의 렌즈로 들여다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구절입니다. 천하가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게 되면 그때 추함이 생겨난다. 모두가 선함을 선함으로 알게 되면 그때 선하지 않음이 생겨난다. 어떠세요? 언뜻 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하고 단순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아니 그럼 이 몇천 년 전의 지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매일 무한 경쟁에, 번아웃에, 또 소셜 미디어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나한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딱 가슴에 품고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시선으로 이름의 함정을 파헤쳐 보고요. 그 다음엔 함석헌 선생님과 함께 현대 문명의 위기를 진단해 볼 겁니다. 좀 추상적이었다면 그 다음엔 구체적인 이미지로 일상의 뒤에를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신용복 선생님의 예리한 시선으로 원문에 숨겨진 뜻까지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길이 어떻게 무의라는 한 지점에 딱 만나는지, 그 놀라운 통찰까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시선인데요. 도올은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언어 철학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가 지적하는 핵심은 바로 이름 붙이기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겁니다. 도올의 관점에서 보면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세상을 나누는 일종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거 참 아름답다라고 딱 규정하는 순간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모든 건 자동으로 추하다는 카테고리로 슉 밀려나버리는 거죠. 좋은 것의 세계를 맞는 순간 나쁜 것의 세계가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름다움을 정의하니까 추함이 생겨나고, 선함을 규정하니까 악함이 태어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끊임없이 둘러 나누는, 뭐랄까, 이분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셈입니다. 이 개념을 아주 현대적으로 확 와닿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인스타그램이에요. 누군가의 이상적인 삶이라는 기준이 막 생겨나는 순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갑자기 초라한 현실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름 붙이기가 만들어내는 불안과 경쟁의 시작점인 거죠. 그렇다면 이 언어의 감옥에서 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올은 판단이 아니라 느낌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이건 좋고 저건 나빠 하고 따지기 이전에 그 순수한 체험,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생생한 감각 말이에요. 바로 이게 노자가 말하는 무의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올이 지적한 이 이름 붙이기의 문제가 개인의 인식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로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상가 함석헌 선생님의 통찰이 시작됩니다. 그는 노자의 지혜를 통해서 이 거대한 문명 전체의 병을 진단하고 있어요.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오직 속도와 성장에만 매달릴 때 그 과정에서 생명의 본질적인 리듬 같은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의 진단은 아주 단호해요. 현대 문명은 병들었다는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에 따르면 그 병의 증상은 마치 도미노처럼 4단계로 쫙 퍼져나갑니다. 모든 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시작돼요. 이 생각이 속도에 대한 강박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인간적인 공동체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 생태계 전체의 위기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진단이죠. 그렇다면 이 병든 문명을 치유할 방법은 뭘까요? 함석헌 선생님은 그 해답을 새로운 리더십, 바로 무의 리더십에서 찾습니다. 팀원의 성장을 돕지만 그 공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고,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현재의 영광에 머무르지도 않는 리더. 이것이야말로 이 파괴적인 문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럼 잠시 접근 방식을 확 바꿔볼게요. 이 추상적인 철학을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들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 컵을 한번 보세요.
컵의 진짜 가치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벽이 아니라 물을 담을 수 있는 저 비어있는 공간에 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뭔가 채우려고만 할 때 우리는 진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여백과 비움의 가치.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무, 즉 없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좀 보세요. 별은요, 짙은 어둠이 있기에 비로소 반짝일 수 있는 거잖아요.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통은 사실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짝꿍 같은 거예요. 어둠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저 아름다운 별빛도 함께 사라져 버리겠죠. 마치 우리의 호흡처럼 말이죠. 숨을 끝까지 후 하고 내쉬어야만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것처럼요. 일과 쉼, 확장과 수축,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삶의 핵심 아닐까요? 그럼 이 지혜를 그냥 머리로만 알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직접 한번 실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 거창할 필요 없어요. 이번 주에 딱 3가지만 실천해보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습관 하나를 슬쩍 내려놓고요. 수요일에는 책상이든 마음의 공간이든 잠시 비워보는 시간을 갖고 금요일에는 말하기를 잠시 멈추고 온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렌즈입니다. 앞선 3가지 해석이 다 설득력 있고 좋았는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과연 우리는 노자의 원문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게 맞을까? 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학자죠. 신용복 선생님의 시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용복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진짜 노자의 원뜻일까? 아니면 우리 시대의 편견이 덧씌워진 그냥 어떤 해석본은 아닐까? 한번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상이라는 한 글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글자를 그냥 서로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신영복 선생님은 그건 절반짜리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글자의 진짜 핵심은 마주본다는 뜻에 있고 여기에는 어느 한쪽이 더 높거나 낮은 게 없는 완전한 평등과 상호 의존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가 철학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보세요. 있음과 없음이 서로를 낳는다고 하면 시간적인 순서나 어떤 위계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있음과 없음이 마주서서 서로를 존재하게 한다라고 해석하면 둘은 완전히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나누던 이 이분법적 위계가 사라지는 순간이죠. 언어, 문명,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이렇게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4개의 시선이 드디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 위대한 교차점의 이름은 바로 무의입니다. 결국 이 4가지 해석은 전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도울이 말했던 이름의 폭력, 함석헌 선생님이 지적한 성장의 강박, 그리고 신영복 선생님이 경계했던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인의, 즉 억지라는 거죠. 따라서 내 사상가가 말하는 무의란 결국 뭘까요? 바로 이 억지스러움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연스러운 흐름, 다시 말해 생명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 좋은 부모, 유능한 직원.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지도 모를 그 수많은 이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오늘 내려놓아야 할 그 이름은 과연 무엇인가요?